새누리당은 돌고 돌아 결국 친박이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늘 세월호 책임질 일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금요일인데 뉴스가 월요일처럼 터져 나옵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정가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참 계셨던 당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마치 전쟁처럼 계파의 명운을 건 일전을 오늘 벌였습니다. 요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친박의 결속력이 더 센 걸까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이 굉장히 끈질긴 세력이라 그럴까? 네. 굉장히 끈질긴 것 같아요. 그 정우택 의원이 내세운 모토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해방 직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네. 하신 말씀 비슷한 걸 그러는데 뭉쳐서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뭉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친박 세력이라 네. 그럴까 그 집단의 경우는 뭉쳐서 오히려 빨리 전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단히 답답한 일이죠. 살 길이 있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네. 그 어떤 살 거죠? 길은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네. 환골탈퇴. 우리가 이 환골탈퇴란 말을 무심코 쓰는데 한자 네. 글자 그대로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 뼈를 바꾼다. 환골. 골을 네. 뼈를 바꾸고 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를 끄집어낸다는 뜻이니까 네.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새누리당이 살려면 그리고 친박의 상당 부분도 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살아남으려면 먼저 이번 이 사태에 이렇게까지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적극적이고 진정 무사 그룹들은 네. 그 호위 무사 그룹들은 물러서야 돼요. 아, 그 물러서는 정도가 네.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호위무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일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지지하는 경우. 네.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비판을 하면 무조건 배신자 취급을 해버리는 네. 그 적극적 호위무사 그룹과 그다음에 결국 그들이 지난 4.13 총선거에 박 대통령이 배신자 찍어내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그 공천 파동을 일으킨데 몇몇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네. 과반수 의석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전망된데도 불구하고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하여 배신자 찍어내기 위한 공천 파동으로 인하여 결국은 과반수 미달이 됐고 네. 종당에는 그 배신자 찍어내기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배신당하는 탄핵 사태까지 오게 됐으니까 네. 여기에는 주로 TK 출신의 몇몇 4.13 공천에 이 배신자 찍은이 앞장섰던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적극적 호위무사 그룹과 이 4.13 총선거를 망친 몇몇 사람들. 네. 한 10명 내외 사람들은 정계를 당분간 떠나야 돼. 정계 떠나다가 의원직 포기를 해야지. 아. 그러고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이정현 대표가 조금 전에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서 이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에게 다 일임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친박은 이선 후퇴처럼 보이긴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처럼 보이시는지요.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핵심한 10명 내외는 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당분간 정계를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정계에 복귀할 날이 영영 막히는 거 아니지요. 네. 이게 뭐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반성하는 정도와 내용을 가지고 그 처신이 국민의 판단의 자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러서고 그다음에 이 보수 개혁, 보수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우택도 그렇게 정우택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경원 의원도 변화와 혁신이라고 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 그는 뭐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혁신, 보수 개혁이란 말은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아,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없으니까 그걸 개혁하자고 그러고 그걸 혁신하자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 세력으로 지칭할 만한 것이 지금 존재하고 그러게요. 있습니까? 네.
나는 근본적으로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네. 시청자들께서는 저 말에 혹시 혼란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새누리당이 친박이건 비박이건 우리는 보수 정당에 속해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네.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는 가치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멀리 갈 것 없이 정치학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당이 헌법 8조에 규정된 대로 네. 제대로 국민의 정치사를 반영하는 개파 투쟁 조직이 아닌 조직이 되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자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율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일단 기초적으로 돼야 이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전제가 틀렸는데 뭐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보수를 네. 창출하겠다. 네. 보수를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헛발질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우리는 보수 질서를 창조해 나가겠다. 그러면 말입니다.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의 기치로 다시 한번 당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신당까지 가고 있던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서요. 오늘 이 원내대표의 경선이 나머지 당으로 짐을 싸갖고 나가려고 했던 비박계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비박계와 친박계가 50보 100보야. 네. 별 큰 차이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서 있느냐 없었느냐 네. 그지요.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은 박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서 공천받은 사람들이라고. 네. 그게 물론 유승민 의원 등 반기를 든 사람도 무소속으로 내가 복귀를 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50보 100보고 나는 김무성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우선 본인이 말이지 네. 철저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4년밖에 안 됐잖아요. 4년 딱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하늘이 내리는 후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리는 후보. 네. 뭐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스럽긴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강지원 후보를 찍은 사람이에요. 네.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지지해달라고 그러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네. 마음이 성가셔가지고 네. 기권할 수는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하늘이 내린 후보고 준비된 후보라고 할 때 나 속으로 부정했어요. 아니다 이게 잘못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후보하고 표차가 4% 정도거든요. 네. 김무성 의원의 그 당시의 그 역할과 선거운동에 뿌린 열정이 네. 나는 그만큼 표차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4년 뒤에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4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내 평생에 박근혜 후보를 만난 것이 이게 가장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내가 네. 뭘 좀 새롭게 하겠다. 그 네. 자격이 없어. 아, 그럼 어째야 되느냐? 네. 숨을 죽이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네. 그리고 상당히간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지금 고기를 들고 나와서 무슨 혁신 보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고 내가 좀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뭐 평생 그냥 어디 가서 뭐 저기 숨어 있어라 내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잠시라도 무슨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야지. 다른 사람 누군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본인은 그러면- 물러서야지. 그럼 부끄러움을 뭐 안다면 그렇게 해야지. 신당을 차리거나 결행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TK 민심이 좀 녹록치 않아서요. 오도 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비대위원장까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은 또 전에는 박 대통령 당시 당에 있었을 때 비서실장을 하게 됐던 사람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도 결국은 뭐 거의 50보 100보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네. 김무성 의원하고 동렬에 세워서 책임을 물을 수준은 아니지요. 아, 네. 그러면
친박이다, 비박이다, 혁신이다, 개혁이다, 신당이다 이 이전에 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헌법 8조의 정당 중앙에 맞도록 어떠한 정당을 만들겠다. 네. 그거부터 우선 토론을 해가 결과물을 내놔봐요. 구호로서 개혁하겠다. 구호로서 혁신정당 하겠다. 네. 이러면 국민을 또 속이는 결과가 온다 이거지. 네.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 예? 네. 중앙당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 만들어가 중앙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나는 보이거든요. 이걸 네. 깨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게. 헌법 8조 절대로 이런 조직을 못 갖도록 돼 있대.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 자율권을 행사 못하도록 된 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민주적 공천을 안 해서 그렇다. 헌법은 어디까지나 공천권을 민주적 절차, 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에게 나눠주라고, 내려주라고 돼 있다. 이걸 안 지켜가지고 국회의원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개파 투쟁에 동원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국회의원이 자기를 국회의원 만든 사람을 위해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 틀을 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깨겠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건 뭐 네. 정우택 의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사퇴로 받아들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를 보면 직무정지 일주일째입니다. 오늘 헌재 보내는 답변서를 보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 생명권 침해한 적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 갔던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더라고요. 이런 박 대통령의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걸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순전히 일반 법원에서 네. 일반 민사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이 일단 상대방 주장을 우리는 부인합니다. 네. 그 소송 기술상. 네. 그가 똑같은 방법을 취했는데 이게 피소추인이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일 그것이 박 대통령 현재 진심일 것 같으면 그가 탄핵 소추가 결의된 이 마당에도 여전히 그가 지난 4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런 박 대통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잘못 뽑았다, 헛짚었다, 네. 이럴 줄 몰랐다. 어? 네. 이게 지금 해외 토픽감이 되어 있는 게 어제 그러니까요. 오늘 뭔가 하면 김장수 안보실장이 네. 세월호 그 사건 일어나던 날 4월 16일 날 오전에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총사령관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니까 네. 이 공관 네. 집무실하고 네. 관저 두 군데의 보좌관인 육군 중령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똑같은 걸 전했다. 네. 이게 만일 연평도 북한의 국지 공격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지를 네. 상상을 해봤을 때 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위치에 있어야 돼요. 관저에 있을 수 있지 몸이 불편하면. 네. 그러나 안보 라인이나 시급한 이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라인에서 총사령관의 위치는 네. 항상 파악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무시하는 대통령.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원초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부끄러움에 더해가지고 네. 피소추인 답변서마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말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이중 삼중으로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300명의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 1분 1초가 긴박한 그 시기에 자전거 혹은 뛰어서 육군 중령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가져갔다.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각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선 주자로는 사실 내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할 것 같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외신들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현재 안보나 아니면 외교사는 거의 재검토가 필요한 걸로 말을 하더라고요. 외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로서야 지금 네. 굉장히 고무되어 있죠. 뭐 네. 지지율이 40%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 단계에서 너무 고무되면 헛발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지난 대선에도 51대 48.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간발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자기는 40% 압도적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밑으로 쭉 틀어져 있으니까. 음. 그러나 60%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60% 가운데는 상당한 숫자가 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누군가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를. 예를 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네. 그걸 박근혜 후보를 그걸 대신하고 월등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걸 기다리는 심중에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절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안 찍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동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누가 정말 백마탄 기사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쪽 반대편에서 어떤 정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야권 내부에서도 또 어떤 분파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촛불 민심에 의해서 고양된 그 지지율이 촛불 민심의 승리자가 자신이라고 혹시 마음 한가운데 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건 중대한 착각일 것이다. 워낙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고공행진이더라고요. 40% 넘어섰다는 거. 이거 지금 98년에 DJ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숫자를 보면 그래도 좀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 아니겠어요? 지금 이 더민주당 외에 네. 눈에 보이는 거 국민의당 작아 보이고 새누리당은 질이 멸렬해 있잖아요. 네. 그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한다는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네. 그건 또 더불어민주당도 당직자나 그 소속 국회의원도 너무 고무되면 안 돼. 네. 아니, 아무- 내가 재뿌리는 네. 소리가 아니고 네네. 그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 석 달 동안에는 90%가 지지율이 넘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내부에서 겁을 먹었다고. 아,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그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역시 떴었죠. 그 뒤에 지지율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기 시작했죠. 네.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 외에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그리고 손학규 이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개헌이라는 깃발 아래 한데 뭉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반기문 총장까지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표가 개헌을 반대한다고 하는 게 조금 이 말 하기가 좀 떨떠름해요. 이 시청자들 가운데 박찬종이가 문재인을 위해서 저 말 하나 그러는데 네. 지금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왜 이 환란 중에 네. 개헌 논의가 왜 나옵니까? 이건 불난집에서 이 기둥이 불 붙는 거기에다가 밤을 구워 먹는 거. 네. 불난집에서 밤 구워 먹자는 심보나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씨 등이 말하는 거 내가 이 언론에서 이렇게 접해보면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고 이걸 보더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 내각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원 집정제도 실제로 내각제니까.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현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이 아니에요. 이 헌법의 규정대로 제대로 이 헌법 규정을 안 지켜서 제왕적 대통령으로처럼 보이게 만들고 네. 헌법 규정을 안 지켜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점에서 시간 관계상 왜 헌법대로 안 했냐 하면 두 가지 점에서 첫째 정당이 네.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개파투쟁 조직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이게 행정부 대통령과 건전한 비판 견제 관계를 원초적으로 망가뜨려 놨고 네. 특히 여당 조직은 적극적인 호위무사 조직과 소극적인 호위무사 조직으로 호위무사 조직화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이 이 단계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자리에 놓는 거 헌법 8조대로 정당이 중앙당 체제로 집권적 관료적 체제에서 국회의원을 부속품 졸개로 만드는 이 체제를 깨야 된다. 헌법에는 그거 못하도록 돼 있다 이게.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헌법 46조와 헌법 8조는 절대로 민주적 절차로 밟도록 돼 있으니 그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고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정당을 이렇게 혁파하고 공천제도를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를 위반하는 자는 네.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한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을 넣는 그런 특별법을 지금 만들 단계이지 네. 헌법에 손대 가지고 이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말 내각제인데 내각제는 정당끼리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김행카 한번 상상해 보시오.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정당 체질 가지고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 총리 뽑아가 권력 몰아주고 장관 자리 전부 국회의원이 하고 그래 그 싸움질이 지금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아니 같아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실 국민들이 참 지금 많을 그거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이같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한 번은 우리가 전면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의 개헌은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주 중장기 네. 과제고 네. 당장은 말이죠. 당장은 지금 이 국회가 뜻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조직을 특별히 고치는 특별법과 공천제도를 특별히 고치는 그 특별법부터 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한번 변호사님하고 개헌하고는 다음에 한번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걸 개혁하자고 그러고 그걸 혁신하자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 세력으로 지칭할 만한 것이 지금 존재하고 그럴게요. 있습니까? 네. 나는 근본적으로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네. 그 시청자들께서는 저 말에 혹시 혼란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새누리당이 친박이건 비박이건 우리는 보수 정당에 속해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네.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는 가치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멀리 갈 것 없이 정치학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당이 헌법 8조에 규정된 대로 네. 제대로 국민의 정치사를 반영하는 개파투쟁 조직이 아닌 조직이 되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자율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일단 기초적으로 돼야 이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전제가 정계를 당분간 떠나야 돼. 정계 떠나다가 의원직 포기를 해야지. 아, 그러고 그럴 근데-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이정현 대표가 조금 전에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서 이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에게 다 일임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친박은 이선 후퇴처럼 보이긴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처럼 보이시는지요?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핵심 한 10명 내외는 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당분간 정계를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정계에 복귀할 날이 영영 막히는 거 아니지요. 네. 이게 뭐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반성하는 정도와 내용을 가지고 그 처신이 국민의 판단의 자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러서고 그다음에 이 보수 개혁, 보수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우택도 그렇게 정우택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경원 나경원 의원도 의원도 그렇게 변화와 혁신이라고 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 그는 뭐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혁신, 보수 개혁이란 말은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아,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일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지지하는 경우, 네.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비판을 하면 무조건 배신자 취급을 해버리는 네. 그 적극적 호위무사 그룹과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이 지난 4.13 총선거에 박 대통령의 배신자 찍어내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그 공천 파동을 일으킨데 몇몇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네. 과반수 의석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전망된데도 불구하고 그 공천 파동을 인하여 배신자 찍어내기 위한 공천 파동을 인하여 결국은 과반수 미달이 됐고 네. 종당에는 그 배신자 찍어내기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배신당하는 탄핵 사태까지 오게 됐으니까 네. 여기에는 주로 TK 출신의 몇몇 4.13 공천에
이 배신자 찍은이 앞장섰던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적극적 호위무사 그룹과 이 4.13 총선거를 망친 몇몇 사람들 네. 한 10명 내외 사람들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대단히 답답한 일이죠. 살 길이 있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네. 그 어떤 살 거죠? 길은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네. 환골탈퇴. 우리가 이 환골탈퇴란 말을 무심코 쓰는데 한자 네. 글자 그대로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 뼈를 바꾼다. 환골. 골을 네. 뼈를 바꾸고 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를 끄집어낸다는 뜻이니까 네.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새누리당이 살려면 그리고 친박의 상당 부분도 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살아남으려면 먼저 이번 이 사태에 이렇게까지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적극적이고 진정 무사 그룹들은 네. 그 호위 무사 그룹들은 물러서야 돼요. 아, 그 물러서는 정도가 네.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예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호위 무사.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돌고 돌아 결국 친박이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늘 세월호 책임질 일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 제출했는데요. 금요일인데 뉴스가 월요일처럼 터져나옵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정가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참 계셨던 당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마치 전쟁처럼 계파의 명운을 건 일전을 오늘 벌였습니다. 요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친박의 결속력이 더 센 걸까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이 굉장히 끈질긴 세력이라 그럴까. 네. 굉장히 끈질긴 것 같아요. 그 정우택 의원이 내세운 모토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해방 직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네. 하신 말씀 비슷한 걸 그러는데 뭉쳐서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뭉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친박 세력이라 네. 그럴까 그 집단의 경우는 뭉쳐서 오히려 빨리 전멸할 수도 있다 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